당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하미나 교수입니다. 방사선이 인체에 굉장히 나쁜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이제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원자폭탄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설량이죠. 저설량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은 연구가 이제 없었습니다. 최근에 그 핵발전소 근로자들이나 핵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럽하고 이제 미국 대륙, 캐나다 이쪽에서 40만 명이 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봤더니 이 사람들 이제 평생 노출 누적 설량이 한 17에서 한 20 정도 돼요. 요 낮은 설량의 그룹이 그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높은 설량에 노출된 그룹보다 설량이 증가할수록 그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기울기가 오히려 더 크다라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이제 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설량 노출이 그 위험이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은 이제 틀렸다는 게 이제 증명됐다고 할 수 있죠. 그거보다 더 낮은 설량, 또 극히 적은 설량에서도 위험이 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죠. 또 하나는 이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완전하게 제대로 평가되지가 않았습니다.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이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. 계속해서 방출을 할 거기 때문에 30년 안에도 끝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계속 노출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장기적인 해양 생태계의 영향, 그 다음에 이제 생태 내 축적을 통한 인간에 대한 영향,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. 플랑크톤부터 시작한 작은 생명체부터 큰 생명체, 먹이사슬로 이어지는 요 일련의 그 생태계에 축적이 되면서 그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제 먹이사슬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식품으로 먹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방사선 노출이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실제 이제 물속 처음에 떨어뜨렸던 그 농도보다 한 1000배 이상 높은 농도가 발견되기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핵폭탄 실험을 태평양 해저에서 또 많이 했잖아요. 그 핵폭탄 실험 때문에 뭐 고래의 그 근육에서 굉장히 높은 정말 한 1000배 이상 되는 플루토늄이 검출됐다라는 그게 이제 생태계의 축적의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 물속에 있는 물질들을 자기 먹이로 이렇게 걸러내고 또 물을 또 뱉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필터해서 걸러진 거가 이 생명체의 몸에 축적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방출수를 계속 방출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. 생태계 몸으로 다 들어와서 필터가 돼가지고 그 고스란히 이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래서 바닷물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오염수를 방출하는 거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제법상 또는 국제협약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중단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안전한 방법으로 핵오염수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협력 이런 것들도 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